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입니다. 지난주 시장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의 대선과 경기 부양책 불확실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이런 굵직한 글로벌 이슈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그나마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은 0.8% 올랐지만 코스닥 시장은 3% 넘게 빠지면서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부양책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투표에서 자기 자신에게 한 표를 던졌다는 뉴스도 전해졌고요. 또 국내에서는 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타계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들썩이게 될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세 분의 전문위원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문자번호, 종목명과 함께 비중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을 맞았는데 오늘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예, 10월 달의 마지막 주입니다. 10월 달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렇게 썩 좋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도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강보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시장의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고점 라인대와 저점 라인대에서 중반권역의 중간에 딱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고 반등이 좀 나와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이번 한 주 정도를 좀 보게 되면 반등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자리대가 2380포인트대예요. 2380포인트 자리대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경고점권역까지 추가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80포인트에서 90포인트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하단 자리대는 2320포인트대예요. 최근 자리대의 저점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자리대를 두 번이나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다시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2300선을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면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자리대 2200대 중반 자리대를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320포인트대의 지지 여부를 좀 필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835포인트에서 840포인트 정도 때까지 일단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대가 상당히 큰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요 자리대 부분들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 800포인트대 초반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이탈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780포인트 정도대까지도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800포인트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 자리대가 지지 이탈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좀 더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코스닥 시장도 좀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지만 좀 더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은 코스닥 150 종목의 지수예요. 코스닥 150 지수가 지속적으로 이 저점 자리대를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고점 시그널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라면 좀 더 밀린다라면 궁극적으로 큰 폭으로 좀 밀리게 된다라면 이 241선 자리대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다이렉트로 밀린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하락 N자형의 목표치가 도달을 하게 된다라면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번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들든가 아니면 한 번 더 밀리든가 그러한 모습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10월에서 11월 자리대에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연말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채 쪽에 있어서의 실종됐다라고 좀 보여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주체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고점권역을 기록하고 난 이후부터 거래 대금 자체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거래 대금의 감소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일단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추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유를 좀 가지고 시장을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최근 들어서는 이슈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무리하게 베팅하는 전략은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장 투자 전략 자세하게 한번 세워주시죠.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PBR 종목군들, 그리고 배당주들,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죠. 금융 쪽, 은행, 증권 쪽이라든가 은행, 보험 쪽이 지난주 금요일 날 특히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굴뚝주, 산업재 쪽 섹터 중에서도 화학주라든가 혈강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 배당주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저평가 종목군들, 즉 PBR 자체가 저PBR인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결국은 뭐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뭐 화학 쪽, 화학, 금융, 철강, 건설, 뭐 소위 말해서 굴뚝주들이죠. 이러한 종목군들,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순환매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소비 시즌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여전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LF하고 휠라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종목군들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런 것처럼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 즉 최근에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금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눌림을 주게 된다라면 눌림목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적이 돌아서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 거래소 시장 쪽은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여전히 커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에 이제 변동성을 좀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종목별로 좀 보게 된다라면 낙폭과대로 빠지는 그런 진입하는 종목군들이 좀 생겨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 특히나 이제 하반기 때에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이런 5G 종목군들이나 카페24 이런 종목군들이 낙폭과대로 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대감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실적이 일단 예상치를 다 하회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낙폭과대로 좀 진입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일단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에서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G 쪽보다는 2차전지 쪽에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빠지는 건 다 같이 빠지지만 빠지는 폭이 오히려 조금 더 2차전지 쪽이 좀 덜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은 실적이 그나마 좀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코스닥 종목의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5G나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로 좀 진입하는 그런 종목분들이 있으니까 반등 타이밍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뭐 10월 28일이죠.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린니들 엑스포가 좀 개최가 되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효성이라든가 뭐 이원, 뭐 이런 종목분들, 중소형 종목분들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효성에 있는 그런 종목분들 좀 괜찮고요. 네, 이원이란 기업도 일단 뭐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 충전소까지 할 수가 있겠죠. 네, 구조조정을 좀 마무리를 하고 있는 두산 그룹주들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럼 지수사인 두산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뭐 EM코리아가 그나마 좀 제일 견조한 부분들인데 61선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반등 타임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부분들은 삼성 지배구조 이슈예요. 이건희 회장께서 좀 별세를 하셨죠. 그 부분들 때문에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이 일단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법이라고 있죠. 보험법에 있어서 개정이 된다라면 삼성생명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삼성 SDS 같은 경우도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삼성전자와 물산에서 지금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첫 번째로 OCI가 있어요. OCI 바닥권역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주 중에서는 대림산업이 있어요.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가운데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대선과 경기 부양책 관련한 불확실성,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한 이런 불안감까지 시장을 흔들어 놨는데요.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국내에서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타계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한 흐름들도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지금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LG화학만 홀로 파란 불을 켜고 있습니다. 미국의 ITC가 현지 시각으로 26일 이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된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0.6% 약세로 출발합니다. 64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일단 이건희 회장의 타계와 관련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당을 늘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0.3% 강세로 출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 인텔, 랜드 이 사업 인수 가격을 놓고 지금 노이즈가 여전한 가운데 오늘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84,1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64만 2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현대차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 확대 전망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약세로 출발했네요. 0.3% 하락으로 16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오늘 이 상승이 눈에 띕니다. 2.3%가량 올려세우면서 24만 3,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카카오는 0.7%의 약세로 33만 7,5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8% 오르면서 2,365선, 코스닥은 0.14% 하락으로 806포인트로 시장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만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헬스케어가 1.3% 그리고 제약이 1.17%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즌과 HLB 각각 0.6%, 0.5%의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지난주에 외국인의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일단 약세로 출발합니다. 15만 9,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카카오게임즈 연일 하락세입니다. 0.6%가량 다시 빠지면서 45,2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넥시는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휴젤 0.1%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젤은 보툴리늄 톡신 제재가 국내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외국인의 러브콜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만 1,9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어서 삼성그룹주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4.2% 갖고 있습니다. 오늘 0.6%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의 하락, 삼성 SDI 0.3% 강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이 43%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이슈 계속해서 안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지금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중점에 있는 종목입니다. 16%가량 상승하면서 12만 1,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 SDS도 7%, 8%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삼성생명이 또 8% 넘게 뛰어오릅니다. 이건희 회장이 20%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마찬가지로 3% 넘는 상승 보이고 있고요. 삼성카드 1% 넘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계속해서 같이 확인하시죠. 네, 호텔신라가 2% 넘게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부진 대표가 이끌고 있는 호텔신라 계열 분리에 대한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지배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78,400원, 오늘 1,900원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혼조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5%가량 상승이고 코스닥은 0.3%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지금 개장 상황과 오늘의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지금 뭐 좀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다 짚어주셨듯이 삼성에 관련된 이제 이쪽 저쪽에 있는 종목들이 뭐 강하게 아침서부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세게 움직이는 흐름들이에요. 그렇다 보다 보면은 이제 지수는 올라갈지 몰라도 일반적인 다른 삼성 계열사 회사가 아닌 삼성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종목들이 힘을 좀 잃겠죠. 왜냐면 매기가 다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초폭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뭐 증권주, 건설주, 조선주 뭐 이런 애들은 오늘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삼성그룹주 애들이 고점에서 밀리면 또다시 다른 쪽으로 또 매기가 쏠릴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뭐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제 별세 소식이 어제 이제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미 그거에 대한 이슈는 있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에 이제 요즘에서 시장이 박살이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점이 깨지면서 이렇게 폭락장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냥 호재 찾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가 나오면 이제 이게 호재다, 악재다 분석을 해서
악재가 있으면 원래 약세장에서는 악재가 있으면 악재가 더 크게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폭락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이 강세장이거나 아니면은 뭐 박스권장이거나 아니면 올릴 생각이 있으면 조금의 호재에서도 시장이 종목들 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악재보다도 호재를 더 내지는 이제 관심 종목을 그쪽으로 쏠려서 그냥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요점은 이겁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다 예상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없지만 지금에서 쫓아가게 되면은 추격 매수라는 얘기죠. 이미 벌써 대형주들이 벌써 삼성물산 15% 올라가고 삼성생명 12% 올라가고 결국은 또 쫓아가다가 또 물리는 경우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미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이 폭락하지 않고 다시 우상방향으로 간다라 그러면 종목들은 다시 순환할 거예요. 업종의 뭐 IT 섹터, 뭐 보험 섹터, 뭐 얘네들 일부 종목들이 뭐 급등한다 그러면 걔네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업종도 삼성생명만 계속 올라가고 뭐 나머지가 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고 삼성생명이 움직이면 다른 보험주들도 키맞추기로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시장은 2,320만 깨지 않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도 보면은 올라갔다 밀리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쪽 애들이 올라갔다가 밀리면서 어쨌든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증권주 같은 경우, 뭐 금융주 같은 경우 밀리게 되면 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을 하나하나 좀 살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종목은요, 휴림로봇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로봇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휴림로봇. 자, 오늘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네요. 자, 자회사 삼부토건이 이낙연 대표 동생이 이계현 이사가 선임을 했다라는 이사 선임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날 강하게 올라갔는데 원래 이제 휴림로봇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제 로봇 관련주죠. 그래서 인공지능, 뭐 지능형 로봇 이쪽 관련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뭐 해체 관련된 섹터라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들어가는데 근데 정치 이슈에 맞춰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폭등을 하거나 급등을 할 때에서는 이제 쫓아가는 건 좀 어렵지만 조정을 받는다면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저가 1,055원을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종목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뭐 이게 지금 위치에서는 초보자들은 이제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닥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그 경우고 그래서 만약에 초단타를 하겠다 그러면 1,055원은 손절 라인을 잡고 지금부터 매매 공략을 하면 되겠지만 초보자들은 오히려 900원 쪽이나 800원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래서 900원에서 8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이제 싸게 사서 공략을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지금 위치에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1,200원 정도? 1,200원 지금이 단기 고점일 수도 있어요. 입에 벌써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을 한번 받고 뭐 다시 움직일 거 생각하고 초보자들은 조정받을 때 선수들은 손절 라인은 1,055원 잡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이제 신성이엔지입니다. 자, 신성이엔지 지금 오늘 이제 밀리고 있는데 뭐 밀리는 게 지금 크지는 않죠. 요 신성이엔지는 지난번에 한 요쯤에서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린 뉴딜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아마 60%까지 수익이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밀려가지고 이제 손실은 아닐 거고 여전히 좀 수익 권역이 있을 텐데 매수 공략을 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뜨긴 했지만 여전히 가능은 합니다. 얼마든지 조정을 받으면 일단 20일 지지도 있고 기준 양봉 자리 2,500원대 지지도 있고 또 손절 라인 2,500원 잡으면서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전히 계속 그 그린 뉴딜이란 얘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붐이죠 지금. 그래서 뭐 탄소세 얘기도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린 뉴딜에 대한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최근의 이슈는 이제 지역 균형 뉴딜 정책 추진 방안에 태양광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 그래서 정부에서 지역 균형 뉴딜 정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성이엔지는 김제 공장에서 그 새방금 시대를 앞으로 펼치면서 그린 뉴딜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 인증제 1등급을 획득했다라는 기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모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신성에너지가 이슈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으로 한 목표치 한 4,000원 정도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매수 공략은 지금처럼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포스코 질문 주셨는데요. 이 포스코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자, 포스코 요즘에 이제 철강주들 좀 강세가 좀 도드라지죠. 오늘도 삼성전자가 저렇게 강하면은 사실 오늘 정도는 포스코도 힘을 약간 잃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전혀 빠질 생각을 안 하네요. 일단은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완만한 회복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각각의 모든 증권사들이 동일하게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도 안 갈 자리에서는 안 가요. 안 갑니다. 과거에서 포스코 계속 빠질 때 있죠. 지금 거의 10년 동안 빠졌는데 7년 전에도 6년 전에도 5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연말쯤 되면은 다음 분기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레포터를 막 써대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갈 때는 지겹도록 안 가요. 근데 이제 갈 때가 되면 3분기부터 철강, 금속 완만한 회복세, 지금 증권사 리포터 나오고 있죠. 그 호재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서도 판매량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지금 전망한다는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전기차라든지 풍력, 태양광, 에너지, 수소차, 친환경 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과거에서 먹히지 않았던 얘기들이 지금에서 먹힌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고도 웃긴 얘기인데 갈 때가 되면 호재를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안 갈 때에서는 호재가 아무리 나와도 안 가요. 근데 지금은 잘 움직이는 거 보면은 갈 때가 됐기 때문에 호재를 잘 받아들이고 3분기, 4분기에 의해서 계속 움직임이 내년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수 공략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에선 좀 올라갔으니까 대형주이기도 하고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시고 손절 라인은 20만 원, 목표치는 30만 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못 갔어요. 대형주인데 불구하고 30만 원 목표치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고점에서 70만 원대에서 지금 쭉 계속 10년 넘도록 빠졌던 거에 비하면 30만 원 올라오면은 아직도 억울한 거죠.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보고 조정받으면 얼마든지 20만 원 근처로 내려오게 되면 혹은 21만 원 내려오게 되면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종목처럼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인데요. 자, 카카오 지금 매수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거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뭐 떨어지는 칼날은 아니지만 대형주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원래 자리로 내려오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카카오가 원래 자리로 10만 원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얘가 10만 원 내려오면 우리나라 지수도 1,500대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1,500대로 내려갈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10만 원 내려가지 않지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긴 조정과 센 조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누가 팔아요? 기관과 외국인들, 투신, 사모펀드 열심히 팔아야 됩니다. 굳이 얘네들이 팔고 있는 종목, 차익 실현하는 종목을 사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니까 좋은 종목은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싸게 뭐 25만 원이라든지 뭐 22만 원이라든지 뭐 제일 좋은 건 20만 원이나 뭐 아니면 20만 원 깨질 때 15만 원 사면 제일 좋겠죠. 물론 그쪽까지는 이제 안 내려올 거지만 근데 이 고점에서는 사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동안에서 올라갔던 이슈 중에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 뱅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대한 이제 상장 이슈를 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나중에 추가 급등을 하고 막 상장하는 이유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이제 꿈과 희망으로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블랙체인이라든지 뭐 인터넷 은행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자회사들이 상장하는 이슈도 있었는데 최근에 빅히트를 보면 알겠지만 빅히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서는 상장한 이후에서 상한가가 몇 방을 갈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약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흥행이 이제 실패하다 보니까 카카오의 뱅크에 대한 이슈와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제 상장 이슈가 많이 이제 퇴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여기서 뭐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차피 얘네들은 바닥에 싸게 샀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바닥에서 무지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은 엄청 싸게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얘네들은 팔아대도요 수익이 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얘네들은 사줄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얘네들 20만까지 팔아도
아마 3배, 4배는 먹을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굳이 여기서 이 비싸게 사주진 않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이 카카오가 좋다라는 걸 알고 계속 사시는데 저는 사는 거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지 마시고 관망하시고, 이 좋은 종목이니까 좋은 종목 나중에 싸게 내려오면 15만 원 내려가면 뭐 더 이상 내려갈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5만 원까지 내려가면 거기서 싸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는 뭐 15만 원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볼 때에서는 길게 보면 20만 원 손절 잡고 한 27만 원, 25만 원 요 정도 내려오면 그래도 매매적으로는 뭐 싼 자리다. 그래서 한 27만 원, 25만 원. 근데 저는 만약에 내려온다면 15만 원에 사고 싶어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볼 때에서는 25만 원, 27만 원이면 바닥을 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공략하지 마셔라. 그래서 관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4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수 전문위원 오늘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인데요. 오늘 도전할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공개할 종목은요. 오늘 공개할 종목은 잠시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그래서 오늘 공개할 종목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매수 가격은 자, 차트를 보면서 시장이 지금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는 건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갔다 밀려서 그런데 지금 가격대에서 공략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침에 뭐 태양광 섹터들이 강했으면은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쫓아가더라도 7,700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7,700원서부터 해서 7,000원까지, 7,000원까지 도정받으면 여기까지 이제 매수가 공략이 되는 종목이고요. 이쪽도 이제 태양광 섹터 플러스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OLED 장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시면 손절 라인은 대략 한 6,500원 정도 이게 두시면서, 이것도 바닥주죠. 그래서 결국 바닥주에 있는 애들은 시간이 두면 결국 다시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게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강세로 돌아서서 올라가는데, 뭐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있죠.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뭐 작년만 하더라도 뭐 맨날 빠져가지고 고생하시던 분들 많았는데, 또 주성엔지니어링도 바닥 권역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삼성에 대한 이슈가 하루 이틀 뒤에 이제 좀 사그러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그린 뉴딜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태양광 섹터들이 움직이면 주성엔지니어링도 다시 우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 하시면은 목표 가격은 한 중장기적으로 한 10,000원 정도, 뭐 10,000원 이상도 볼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 정도에서는 한 10,000원 정도만 가도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한 10,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까지 같이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도 장 초반에 상승분 많이 반납하고 지금 0.1%의 강세만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좀 많이 빠집니다. 오늘 벌써 1.45%. 개장하고 지금 20분가량 지났는데 좀 힘없이 많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도 사실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 말고는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삼성그룹주들 내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또 삼성물산 우선주, 호텔신라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흐름과 또 삼성전자와 관련한 이야기들 오늘 좀 해주시죠. 네,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시장 흐름이 지난 2주 동안 수급이 무너졌어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이 경계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있는데, 헤드앤숄더 패턴을 거의 완성을 한 단계예요. 이제 지지대는 780포인트를 잡아보는데, 상당히 지금 위치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와 있고요. 최근에 계속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을 압도하죠. 그 원인은 기관의 외국인의 매물에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게 환율이 이렇게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질 않아요. 원화 강세라고 하는 거는 자본 계정에서 들어오고 상품 계정은 좀 수출은 포기하는 이런 국면인데, 지금 위엔화하고 원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띠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수급이 꼬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아마 연말에 예정된
양도세 회피 물량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꺾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하반기 이벤트, 또 미국은 이번 주에 이제 고비로 해서 다음 주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이번 주 오늘 특히 후장에 좀 반등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그 결정적인 거는 역시 기관이 과연 사주느냐 여기에 많이 달려 있는데 좀 후장에 돌아서기를 좀 바라보면서 어쨌든 시장은 지금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두 번째는 특히 유동성이 이렇게 분산되는 국면에서는 성장주는 항상 유동성이 풍부할 때 꿈에 투자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동성이 최근에 공모주 이벤트나 여러 가지 공급은 많았는데 수급은 좀 수요는 분산되는 측면이 있어서 성장주보다는 좀 가치주 쪽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삼성그룹주의 이제 지배구조가 또 목전에 떠올랐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라서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가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와 중장기적인 지배구조 문제가 같이 맞물릴 텐데, 먼저 단기적인 이슈를 보면은 항상 기대감이 앞서가죠. 아마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기대감에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호텔신라는 계열 분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종목별로 이렇게 선별이 될 거고요. 지배구조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지배구조 문제는 복잡한 게 현실적으로 삼성그룹은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 문제되는 건 삼성생명법으로 촉발되는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분이 이제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면 처분을 해야 될 텐데요.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경고하기 위해서는 이 지분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물산밖에 없는데, 물산이 받게 되면 이게 또 지배회사의 지주회사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면 지분을 11%만 가지면 안 되고 20%를 채워야 된다는 게 현행 지주회사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보통 상속세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 6개월 내에 신고 납부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 2개월 경과에 이제 확정 납부하게 돼 있는데, 보통 상속세 확정 시기가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전, 후 2개월입니다. 그러면 보통 전에 2개월은 지나간 거고요. 앞으로 2개월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 확정이 되는데, 통상 타 그룹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상속세 확정 기간 중에 딱히 주가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과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삼성은 이제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밝혔듯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재벌이 이제 상속을 하는 문제는 좀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4세, 5세로 넘어가면서 이제 지배 구조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아마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게 되면 이제 전문 경영인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동안 재벌들은 이제 이사의 지배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지배권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재단이나 공익재단이나 이런 쪽에 출연을 해서 아마 이사의 이사 정도 선임권을 가지면서 배당을 받는 그런 구조로 바뀔 텐데, 아마 삼성도 이번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면은 삼성이 갖고 있는 공익재단으로 출연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가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된 재원을 주는 데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S 이 정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확실히 배당 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주 환원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지배 구조는 이제 경과를 진행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게 되면 그다음은 국내 주식이 특히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저평가 받게 된 이유가 개인 투자자는 주주로서 대접을 정말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주주로서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상당히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마 배당 성향이 높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배당을 기대하는 종목 위주로 좀 시세가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이슈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현행법으로는 마땅히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바닥을 오늘 저점을 찍고 다시금 좀 올라가려는 노력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2,360선이 깨졌다가 다시금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도 800선이 지금 계속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793선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1%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삼성그룹과 관련한 이슈에 따라서 이쪽으로 좀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삼성물산, 삼성전자 그리고 생명까지 거래 대금 조금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수급은 좀 좋지 않습니다. 개인이 거래소에서 매도, 외국인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만 거래소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또 기관은 선물 시장에서 1,0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좀 시장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 흐름과 오늘도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 출발 자체가 굉장히 조금 힘든 모습이네요. 코스닥이 한 1.79% 정도까지 밀렸다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 그룹주 제외하면은 오르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좀 굉장히 조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가 대비해서도 다시 한번 오전에 잠깐 튀어 올라가다가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조금은 약간 좀 힘이 없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 흐름이 좀 강한 시장이에요. 특히나 코스닥 쪽으로 조정 흐름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버텨주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5G 관련주들에서는 KMW가 오늘도 좀 하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조금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자, 우선은 오늘 많이 빠지는 것 중에 보자면 현대글로비스가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5% 이상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의 좀 흐름이 이렇게 대응 자체가 어떤 글로벌적인 회사로서의 수소 이슈에 맞춰서 열심히 키워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단기적인 이슈를 좀 끝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셔야 되고 많이 밀릴 경우는 한 21선 정도까지, 25일선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은 한 16만 한 5천 원 정도까지도 좀 눈에 들어온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16만 5천 원 정도 부근 흐름에 조정 거친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급하게 따라가시는 분들 역시나 말씀드리죠. 급등주는 항상 급하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조정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반면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 흐름 나쁘지 않죠. 현대차 전반으로는 현대차도 지금 밀렸다가 다 올라오는데 빨간불 들어오고 있어요. 유독 현대글로비스만 좀 많이 비쌌던지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이네요. 좀 반등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좀 이게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뭐 조금이나마 좀 수주 이슈가 있어서 좀 하반기 좀 이슈가 좀 살아나고 있긴 해요. 그래서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래도 볼리즘부터 하단 맞춘다면은 10,000원 이탈하고 나서 한 9,500-600원 정도 자리가 맥스 바닥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자리까지 보고서 좀 대응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싸게 좀 살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밀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하단 자리 깰 수 있어요. 지금 쓰리바닥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리 자체가 한 9,8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탈할 경우에는 여지없이 조금 밀릴 가능성이 염두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여기서 깬다고 팔지 마시고 오히려 물을 타야 되는 그런 좀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급하게 보지 말자. 한 번 더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히려 밀리면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 좀 급등합니다. 국내 최초에서 반도체형 초극박 국산화 성공했다는 소식인데 이슈는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은 이슈인데 좀 시장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그 양도세 부분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원체 좀 많이 바닥에서 올려쳤기 때문에 8월부터 해서 기관들과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개인들까지 이 차익 실현에 자세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긴 있었는데 역시 조금 오전에 잠깐 급등했다가 바로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흐름 자체가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조금 이슈 자체도 좋고 회사가 원체 튼튼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인데 다만 좀 시기적으로 보건데 좀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좀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와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사실 기관과 외인의 수급 자체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조금 잘 넘어가 줘야지. 그러니까 기관들이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끝내고 좀 매수로 돌아오는 모습이 들어와야 줘야지만은 상수적 분위기를 다시 한번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는 주의 구간은 한 4,300원 정도 이탈하면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굉장히 좀 작은 종목인데요. 오파스넷이라고 시총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이게 좀 이슈가 나와서 좀 질문이 와서 좀 말씀드리는데 시총은 366억이에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27% 증가했다는 소식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원체 작은 종목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 모습이고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를 보자면 몇십억대밖에 안 나왔던 회사가 갑자기 3분기 이익이 잘 나와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 단기적인 상승이고 근데 이제 4분기에도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추가 상승 나와주면서 흐름을 좀 탈 수 있겠죠. 그래서 10,000원대까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이상에 대한 흐름은 고민을 조금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만 대응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고 이걸 신규로 들어가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오늘 또 추천주 하나 좀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그 종목을 조금은 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 또 하나 있는데요. 녹십자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그 외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없어요. 녹십자가 가는데 녹십자 랩셀이나 셀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유독 녹십자만 좀 강합니다. 좀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좀 녹십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꽤나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밀릴 줄 알았지만 오늘장에서도 빠르게 좀 올려치는 걸 보니 30만원대까지 기대감 가지실 수 있는데 너무 갖지는 마시고요. 오늘 자리에서 이탈할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조금 잡아드리자면 짧게나마 오늘 시가자리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한 27만 5천원 보죠. 27만 5천원짜리 이탈하면 좀 길 구간이니까 그 자리만 조금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인데요. 지금 시장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 노려볼 만한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자, 오늘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많은 수익 노리지 마시라 말씀드려요. 2에서 3%, 많으면 5%입니다. 현대, 제철 같은 경우도 벌써 목표가 훨씬 넘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최근 추세 NC소프트 시장이 어찌됐던 큰 하락 흐름은 없어요. 그래서 잘 버티는 중이고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호텔신라도 지난주 추천드리고 오늘 굉장히 급등 나왔죠. 또 수익 낼 수 있는 또 구간이 또 왔다는 거 기억하시고, 거의 아마 2, 3%에서 5% 수익은 100% 지금까지 달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좀 반등 주다가 약간 밀리긴 하는데, 셀트리온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좀 다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치료제 이슈 마치고 또 하나 새로운 이슈들이 하나씩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치게 될 경우 최소한 10만 원 정도까지의 흐름은 갑자기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말씀드리고 매수가 현재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2에서 3%, 많으면 5%만 보시고 수익 실현하시면 항상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거, 안 좋은 시장에서도.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시장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 코스피 시장 2,360선이 위태롭고 코스닥 시장은 800선 이미 깨고 내려갔습니다. 좀 어려운 장이지만 조금 더 힘내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의 이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